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번 분들을 몰래 지켜보는 사람, 그리고 1번 분들에게 끌리고 있는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지부터 차분히 열어볼게요. 맨 앞에 우물 카드가 나옵니다. 이건요, 이 사람이 여러분을 아주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으로 보는 흐름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겉으로는 티를 안 낼 수 있습니다. 먼저 연락을 자주 한다든지, 대놓고 좋아하는 표시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확 드러나는 사람은 아닐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마음 안쪽에서는 여러분을 꽤 깊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냥 괜찮다, 예쁘다, 멋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요. 이상하게 자꾸 궁금한 사람,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어도 눈이 한 번 더 가는 사람,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저 사람 속에는 뭐가 있을까, 저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어떤 표정을 지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이 길어지는 사람이 바로 1번 분들입니다. 1번 분들, 본인은 아무것도 안 했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나는 그냥 평소처럼 있었고, 특별히 누구한테 여지를 준 것도 없는데요. 왜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우물이라는 카드는 가만히 있어도 깊이가 느껴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물이 소리 내서 자기 깊이를 자랑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 보면 밑이 잘 안 보일 정도로 깊어요. 이 사람이 1번 분들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 보이지 않아서 더 알고 싶고 쉽게 손에 잡히지 않아서 더 오래 생각나는 거예요. 그 옆에는 문살 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을 대놓고 보기보다는 한 걸음 떨어진 곳에서 살피는 쪽에 가까워요. 창호지 너머로 그림자를 보는 느낌이랄까요? 여러분이 누구와 친한지, 어떤 말에 웃는지, 어디서 선을 긋는지, 평소 분위기는 어떤지 조용히 보고 있습니다. 직접 물어보기엔 아직 용기가 부족하고 모른 척하기엔 마음이 자꾸 가는 겁니다. 이런 적 있으시죠? 누가 나를 보는 것 같은데 막상 돌아보면 아무 일 없는 척하는 느낌. 연락이 올 것 같다가도 안 오고 가까워질 것 같다가도 다시 조용해지는 사람. 네, 1번 분들 주변에 그런 결이 있습니다. 여기서 신호동자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끝까지 숨어 있기만 하지는 않아요. 작은 표시가 나옵니다. 아주 거창한 고백이 아니라 소소한 신호예요. 괜히 여러분 근처에 머문다든지 별일 아닌 말에 길게 반응한다든지 다른 사람 이야기보다 여러분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인다든지요. 혹은 연락을 하더라도 명분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냥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때 그 얘기가 생각나서 이거 물어보려고 지나가다 생각나서 이런 식으로요. 본심을 바로 꺼내기엔 부끄럽고 아무렇지 않은 척 다가오고 싶은 마음이 커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호감 하나로만 맑게 흐르는 건 아닙니다. 매듭 카드가 같이 걸려요. 이건 망설임입니다. 뭔가 걸리는 게 있어요. 본인 상황일 수도 있고, 자존심일 수도 있고, 예전에 사람 때문에 다친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1번 분들이 너무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처럼 보여서 다가갔다가 거절당할까봐 겁을 내는 모습도 읽혀요. 여러분이 차갑게 군 게 아닌데도 상대는 그렇게 느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냥 조심스러웠을 뿐인데 상대는 나한테 관심이 없나 보다. 내가 다가가면 부담스러워 하겠지. 이렇게 혼자 결론을 내리는 거죠. 이 사람이 1번 분들에게 끌리는 이유를 보면 참 묘합니다. 밝게 웃는 모습에도 끌리지만 더 크게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분위기에 끌려요. 우물처럼 깊고 문살처럼 다 드러나지 않고 매듭처럼 한 번에 풀리지 않는 사람. 이게 상대에게는 답답함이면서도 매력입니다. 다 알 것 같은 사람보다 조금 남겨두는 사람이 오래 생각나잖아요. 1번 분들이 지금 이 사람에게 그런 존재예요. 가까이 가면 더 알고 싶고 멀어지면 더 궁금해지는 사람입니다. 아직 썸도 아니고 그냥 알고 지내는 정도라면요.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호감이 있습니다. 다만 먼저 확 들어오지는 못해요. 여러분이 자기를 어떻게 볼지 자신이 없거든요. 괜히 티 냈다가 어색해지면 어떡하지? 이 사람이 나를 부담스러워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맴도는 식으로 나타나요. 말을 걸더라도 아주 자연스러운 척할 거예요. 그런데 그 자연스러움 속에 긴장이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반응을 엄청 보고 있어요. 이미 어느 정도 가까운 관계라면 이 사람은 마음이 있는데도 자꾸 조심합니다. 좋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관계가 깨질까 봐
조심하는 쪽이에요. 그리고 1번 분들이 쉽게 속마음을 보여주는 분들이 아니라서 상대가 더 눈치를 봅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담담하게 반응해도 내가 너무 나갔나, 부담 줬나, 이런 식으로 혼자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 1번 분들도 관심이 있다면 너무 딱딱하게만 받지는 마세요. 그렇다고 억지로 다정하게 굴 필요는 없습니다. 한 문장만 더 이어주는 정도, 눈이 마주쳤을 때 살짝 부드럽게 받아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헤어진 인연이나 멀어진 사람을 떠올리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 경우에는 매듭이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아직 마음이 다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1번 분들을 잊었다기보다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고 있는 쪽에 가까워요. 먼저 연락하면 자존심이 상할 것 같고 가만히 있자니 여러분이 완전히 멀어질까봐 불안합니다. 그래서 몰래 봅니다. 소식이 궁금하고 근황이 궁금하고 여러분 곁에 누가 있는지도 신경 쓰일 수 있어요. 그런데 행동은 느려요. 마음은 있는데 손이 굳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제 보조 흐름을 보면 맑은 물그릇이 나옵니다. 이건 1번 분들에게 필요한 태도를 말해요. 복잡하게 떠보지 말라는 뜻입니다. 상대가 나를 좋아하나 그냥 예의인가 왜 저렇게 애매하게 굴지 이렇게 마음속에서 계속 저울질하면 여러분이 먼저 피곤해져요. 물그릇은 맑아야 비칩니다. 손을 자꾸 넣으면 물이 흐려지잖아요. 그러니까 1번 분들은 상대 마음을 맞추려고 애쓰기보다 먼저 내 마음을 단순하게 보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궁금한지, 불편한지, 기다려보고 싶은지, 아니면 선을 긋고 싶은지요. 뒤이어 선녀 카드가 보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의 매력을 꽤 크게 보고 있어요. 외모적인 호감도 있습니다. 분위기, 말투, 옷차림, 웃는 얼굴, 손짓 같은 게 상대에게 남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예뻐서 좋다, 멋있어서 끌린다, 여기서 끝나는 흐름은 아니에요. 1번 분들에게는 부드러움과 거리감이 같이 있습니다. 다정할 것 같은데 아무에게나 다정하지 않고 차분한데 완전히 차갑지는 않은 사람. 그 묘한 균형이 상대를 더 당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어렵지만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요. 인연동자도 뒤에 앉아 있습니다. 이건 연결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다만 확 몰아치는 방식은 아니에요. 서서히 가까워지는 흐름입니다. 안부, 우연한 마주침, 짧은 대화, 다시 이어지는 연락, 이런 식으로 작은 실이 하나씩 걸립니다. 1번 분들이 완전히 문을 닫지만 않는다면 이 사람은 다시 신호를 보낼 수 있어요. 특히 6월 안에는 상대가 여러분 반응을 확인하려는 행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아주면 조금 더 다가오고 차갑게 끊으면 다시 숨어버리는 시기예요. 그럼 상대가 1번 분들 마음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 사람이 보기에는 여러분이 자기에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조금 어렵게 봅니다.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좋아하는 것도 확실히 모르겠다. 내가 다가가면 받아줄까? 아니면 예의상 웃어주는 걸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가 머뭇거립니다. 이건 1번 분들이 잘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의 조용한 태도가 상대에게는 높은 벽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에게 1번 분들은 어떤 존재냐면요. 마음을 급하게 흔드는 사람이라기보다 오래 남는 사람입니다. 하루 종일 불같이 타오르는 느낌보다는 밤에 조용히 생각나는 사람, 다른 사람을 만나고 와도 이상하게 비교되는 사람, 별말 안 했는데도 한 장면이 계속 떠오르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해수관음이 잡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서 위로도 느껴요. 여러분이 특별히 뭘 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 분위기 자체가 마음을 가라앉혀주는 면이 있습니다. 어수선한 하루 끝에 맑은 물 한 모금 마시는 느낌처럼요. 그렇지만 1번 분들, 이 관계를 너무 환상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마음이 있어도 표현이 느릴 수 있고 자존심 때문에 빙빙 돌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다림에 약한 분이라면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현실적으로 보셔야 해요. 말보다 반복을 보세요. 한번 친절한 건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자주 챙기는지, 여러분 이야기를 기억하는지, 눈치 보면서도 계속 곁에 머무는지 그런 걸 보셔야 합니다. 마음이 있는 사람은 결국 작은 습관으로 티가 나거든요. 1번 분들에게 필요한 조언은 단순합니다. 먼저 상대가 다가올 틈을 아주 조금만 남겨두세요. 완전히 열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대화를 끊지 않는 정도, 눈이 마주쳤을 때 피하지 않는 정도면 됩니다. 그리고 또 애매한 신호가 왔을 때 바로 결론 내리지 마세요.
이 사람 뭐야? 관심 있으면 제대로 말하지. 이렇게 잘라내면 아직 올라오는 싹이 꺾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마음이 불안해지는 밤에는 깨끗한 물 한 그릇 떠놓고 조용히 정성을 들여보세요. 좋은 사람은 맑게 보이게 해달라고, 아닌 사람은 자연히 멀어지게 해달라고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마음이 맑으면 신령님께서도 길을 흐리게 두지 않으실 겁니다. 결론적으로 1번 분들을 몰래 지켜보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여러분을 얕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게 오래 보고 있어요. 다만 용기보다 생각이 많고 표현보다 망설임이 앞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싫지 않다면 조금 부드럽게 받아주세요. 마음이 없다면 애매하게 붙잡을 필요는 없고요. 하지만 떠오르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시선이 이미 느껴졌다면 이번 6월에는 작은 문 하나쯤 열어두셔도 괜찮겠습니다. 1번 분들, 이 흐름은 급하게 확정 짓는 인연이 아니라 천천히 확인하는 인연이에요. 몰래 보던 눈길이 말이 되고 말이 다시 약속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너무 앞서가지는 마세요. 대신 내가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어떤 방식의 관심이 편한지 그 기준은 분명히 갖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리딩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응원 보내주세요. 고르신 번호와 함께 지금 떠오르는 사람 혹은 6월에 꼭 확인하고 싶은 마음 한 줄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은 기운 받아 우리 1번 분들 기원하겠습니다. 2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번 분들을 몰래 지켜보는 사람, 그리고 2번 분들에게 마음이 끌리고 있는 사람이 지금 어떤 속마음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지부터 차분히 열어볼게요. 맨 앞에 비단이 나옵니다. 이건요, 상대가 이번 분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스쳐 지나가며 예쁘다, 괜찮다, 마음에 든다, 이 정도로 끝나는 호감은 아닙니다. 가까이 가고 싶은데 너무 성급하게 다가가면 결이 구겨질 것 같은 사람, 말 한마디를 건네도 조심해야 할 것 같은 사람, 상대 눈에 이번 분들은 그런 느낌으로 남아 있어요. 이번 분들 본인은 그렇게까지 특별하게 굴지 않았다고 느끼실 수 있죠. 나는 그냥 평소처럼 말했고, 평소처럼 웃었고, 딱히 여지를 준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보는 걸까요?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비단은요, 가만히 접혀 있어도 눈길이 갑니다. 번쩍번쩍 소란스럽지 않아도 결이 곱고 만지기 전부터 귀한 물건이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상대가 여러분에게서 그런 인상을 받은 겁니다. 쉽게 말 걸 수 있는 사람 같으면서도 막상 다가가려 하면 괜히 마음을 가다듬게 되는 사람, 편안한데 어렵고 부드러운데 기준이 있어 보이는 사람으로요. 그 옆에 방석이 이어집니다. 이건 오래 머무는 마음이에요. 잠깐 보고 지나가는 시선이 아니라 이미 마음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 관심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을 본지 얼마 안 된 경우에도 마음 안에서는 생각보다 빠르게 자리를 잡았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눈에 들어오는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 다시 보고 싶고 괜히 소식이 궁금하고 같은 공간에 있으면 마음이 놓이는 쪽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번 분들을 지켜보는 사람은 아주 요란하게 움직이는 사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대신 쉽게 사라지는 사람도 아니에요. 조용히 보고 다시 보고 또 확인하는 쪽입니다. 여기서 풍경이 함께 보입니다. 바람이 스치면 작게 울리는 종처럼 이 사람 마음도 여러분의 작은 행동에 반응합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지나가듯 웃은 표정, 별 뜻 없이 건넨 친절이 상대 마음에는 꽤 오래 남아요. 겉으로 보기엔 아무렇지 않은데 속으로는 울림이 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바로 티내지는 않아요. 자기 마음이 흔들린다는 걸 들키고 싶지 않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렇지 않은 척합니다. 괜히 자연스럽게 말을 걸고 별일 아닌 척 여러분 주변에 머물고 여러분 이야기가 나오면 모르는 척 귀를 기울이는 시기예요. 그런데 이번 흐름에서 중요한 건 보자기입니다. 이 사람 마음이 감싸져 있어요.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숨기느냐 싶으시죠? 그런데 상대는 마음을 드러내는데 조심성이 많습니다. 거절당하면 어색해질까봐, 주변에서 눈치채면 불편해질까봐, 혹은 본인이 너무 들떠 보일까봐 마음을 접어둡니다. 자기 체면을 많이 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마음은 분명히 움직였는데 겉으로는 점잖은 척하고 싶은 사람, 좋아하는 마음보다 먼저 표정 관리가 나가는 사람. 네, 그런 결이 보입니다. 이 사람이 이번 분들에게 끌리는 이유는 단순하면서도 깊습니다. 여러분에게 안정감이 있어요.
비단처럼 고운 매력도 있고 방석처럼 사람을 편안하게 앉히는 느낌도 있습니다. 상대는 여러분을 볼 때 설렘과 안정감을 동시에 느낍니다. 이게 꽤 큰 매력이에요. 설레기만 하면 불안하고 편하기만 하면 긴장이 약해지는데 이번 분들은 그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도 눈이 가고 가까이 있으면 마음이 조금 느슨해지는 사람. 상대는 바로 그 지점에 끌리고 있습니다. 아직 썸이라고 부르기 애매한 분들이라면요.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호감이 있습니다. 다만 혼자 너무 앞서간 건 아닐까 걱정합니다. 내가 다가가면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 사람이 나를 그냥 예의로 대하는 건 아닐까? 혹시 이미 마음에 둔 사람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뚜렷한 고백보다 작은 확인이 먼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말 걸 명분을 만들거나 같은 자리에 있으려고 하거나 여러분 반응을 살피면서 말의 온도를 조금씩 조절하는 시기입니다. 대놓고 표현하지 않아도 행동이 조금씩 새어나오는 사람이에요. 이미 어느 정도 가까운 관계라면요. 이 사람은 여러분과 있을 때 편안함을 크게 느낍니다. 하지만 동시에 긴장도 합니다. 여러분을 귀하게 보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못 행동하면 실망시키지 않을까? 내가 너무 가벼워 보이면 멀어지지 않을까? 내가 부족해 보이지는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 분들이 보기에는 상대가 너무 느리거나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느림 안에는 무관심보다 조심스러움이 더 큽니다. 물론 조심스럽다고 해서 모든 걸 이해해 주라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이 사람의 속도가 원래 빠르지 않다는 건 알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헤어진 인연이나 멀어진 사람을 떠올리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 경우에는 보자기가 더 강하게 읽힙니다. 마음이 완전히 정리된 게 아니라 접어둔 겁니다. 꺼내면 흔들릴까봐, 펼치면 다시 아플까봐 일부러 감싸둔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고 누굴 만나는지도 신경 쓰이는데 먼저 묻기에는 자존심이 걸립니다. 그래서 티나지 않게 봅니다. 소식이 들리면 관심 없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오래 붙잡고 있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을 잊었다기보다 못 꺼내고 있는 쪽에 가깝습니다. 다음 흐름을 보면 부채가 나옵니다. 이건 2번 분들에게 필요한 태도를 말해줍니다. 답답한 공기를 조금 환기하라는 뜻이에요. 상대가 너무 조용하다고 해서 여러분까지 굳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가볍게 숨통을 열어주면 좋아요. 대화를 너무 무겁게 만들지 않는 것, 상대가 말을 걸었을 때 짧게 끊지 않는 것, 웃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한 번쯤 던지는 것, 이런 작은 환기가 관계를 움직입니다. 부채는 세게 휘두르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살짝만 움직여도 바람이 생기죠. 2번 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가시 보입니다. 이건 체면과 자존심이에요. 상대가 마음을 숨기는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이미지가 무너지는 걸 싫어할 수 있어요. 좋아하는 티를 냈다가 거절당하는 것도 싫고, 주변에서 놀림을 받는 것도 싫고, 여러분 앞에서 너무 조급해 보이는 것도 싫습니다. 그래서 점잖은 척합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합니다. 그런데 속은 전혀 아무렇지 않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이 움직이니까 더 격식을 차리는 겁니다. 이번 분들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말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괜히 예의를 차리거나 딱딱하게 말하면서도 챙길 건 챙기거나 감정 표현은 적은데 필요한 순간에는 옆에 있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보입니다. 이 사람은 달콤한 말을 쏟아내는 타입이라기보다 자기 방식으로 점잖게 다가오는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초반에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좋아한다는 건지 그냥 예의가 바른 건지 알기 어려운 거죠. 그런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오래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을 신경 쓰고 있어요. 뒤에는 방울이 나옵니다. 결국 소리가 납니다. 감춰둔 마음이 완전히 조용히 끝나지는 않아요. 6월 안에 작은 연락이나 뜻밖의 말, 혹은 누가 봐도 평소보다 다른 행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갑자기 안부를 묻는다든지, 평소보다 더 다정한 말을 한다든지, 여러분이 필요할 때 먼저 도와주려 한다든지요. 큰 고백은 아니어도, 이 사람 나한테 관심이 있나? 하고 느낄 만한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이번 분들이 너무 모른 척만 하지 않으시면 흐름이 조금 열립니다. 그럼 상대가 이번 분들 마음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도 중요하죠. 이 사람은 여러분이 쉽게 마음을 주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속으로는 기준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함부로 다가가면 안 된다고 느낍니다. 여러분이 웃어줘도 그게 호감인지 예의인지 잘 모르겠고, 대화가 잘 통해도 그게 특별한 의미인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이 먼저 확신을 얻고 싶어 해요. 나를 조금이라도 좋게 보는지, 내 존재가 불편하지 않은지, 이 관계가 가능성이 있는지, 그걸 조심스럽게 확인하려는 겁니다. 상대에게 이번 분들은 어떤 존재냐면요. 곁에 두고 싶은 사람입니다. 급하게 손잡고 달려가고 싶은 사람이라기보다 자기 옆에 오래 앉혀두고 싶은 사람. 편안하지만 귀하고 익숙해지고 싶지만 쉽게 대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비단과 방석이 같이 있다는 건 상대가 여러분을 매력과 안정이 함께 있는 사람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예쁘고 좋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내 일상에 들어오면 마음이 놓일 것 같은 사람, 같이 있으면 내 마음이 좀 정돈될 것 같은 사람, 그런 존재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표현이 빠른 타입은 아닙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있어서 여러분이 먼저 확실한 신호를 주길 기다릴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번 분들이 너무 답답해서 상대를 몰아붙이면 오히려 뒤로 물러날 수 있습니다. 왜 나한테 관심 있는 것처럼 굴면서 말은 안 해요? 이렇게 직접 몰아쓰면 상대가 당황할 가능성이 커요. 차라리 가볍게 여지를 주는 게 낫습니다. 대화를 조금 더 이어가고 반응을 부드럽게 주고 상대가 다가왔을 때 너무 딱 잘라내지 않는 방식이 좋아요. 마지막에 칠성님이 자리합니다. 이건 이번 흐름이 그냥 순간적인 호기심만은 아니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어느 정도 인연의 길이 잡혀 있어요. 다만 하늘의 별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게 아니라 밤하늘에서 하나씩 보이듯 천천히 드러납니다. 상대도 여러분을 쉽게 잊지는 못합니다. 혼자 있을 때 문득 떠올리고 별일 없는 날에도 생각나고 괜히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것을 보면 여러분과 연결해서 떠올릴 수 있어요. 이 정도면 마음이 꽤 깊어진 흐름입니다. 이번 분들에게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습니다. 6월에는 너무 완벽하게 무표정으로 계시지 마세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아주 작은 호의는 보여주셔도 됩니다. 먼저 큰 고백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대화가 오면 한 문장 더 얹기, 상대가 챙겨주면 고맙다고 분명히 말하기, 마주쳤을 때 시선을 급하게 피하지 않기,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 상대의 말보다 행동의 반복을 보세요. 체면을 차리는 사람은 말이 늦어도 행동으로 새어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밤에 마음이 복잡할 때는 창문을 조금 열고 맑은 물 한 잔을 옆에 두고 정성을 들여보세요. 좋은 인연은 부드럽게 다가오게 해달라고, 헷갈리는 마음은 스스로 맑아지게 해달라고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신령님께서도 맑은 마음의 길은 알아봐 주실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분들을 몰래 지켜보는 사람은 점잖은 척하지만 마음 안에서는 꽤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귀하게 보고 편안하게 느끼고 가까워지고 싶어 해요. 다만 자존심과 조심스러움 때문에 감정을 보자기처럼 감싸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람이 싫지 않다면 너무 차갑게 끊지 마세요. 작은 바람만 열어줘도 방울은 울릴 수 있습니다. 이번 분들 이 관계는 빨리 달려가는 흐름보다 천천히 모양을 갖추는 흐름이에요. 처음엔 예의처럼 보이고 다음엔 관심처럼 느껴지고 그 다음에야 마음이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조급하게 결론 내리지 마세요. 대신 여러분 기준은 지키셔야 합니다. 나를 귀하게 보는 사람인지, 말과 행동이 어긋나지 않는지, 내 마음을 불안하게만 만들지는 않는지요. 이 세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오늘 리딩이 이번 분들 마음에 따뜻한 확인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번 분들, 오늘 흐름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응원 보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2번이라고 적고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나 6월에 꼭 확인하고 싶은 마음 한 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분들을 위해 좋은 기운 받아 기원하겠습니다.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3번 분들을 몰래 지켜보는 사람, 그리고 3번 분들에게 끌리고 있는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지부터 조용히 열어볼게요. 맨 앞에 인연동자가 나옵니다. 이건요, 누군가가 3번 분들을 그냥 지나가는 사람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마음 안에서 이미 연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직 두 분 사이가 확실한 관계가 아니더라도 이 사람은 여러분을 보면서 이상하게 끌린다, 뭔가 그냥 남 같지가 않다, 이런 감각을 받았을 수 있어요.
처음부터 강하게 표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마음 한쪽에서는 이미 붉은 실 하나가 살짝 걸려 있는 느낌이에요. 3번 분들 혹시 떠오르는 사람 있으시죠? 애매하게 가까웠다가 멀어진 사람, 한동안 조용하다가도 문득 생각나는 사람, 또는 지금 새롭게 눈에 들어오는 사람인데 어쩐지 처음 같지 않은 사람, 그런 흐름이 같이 보입니다. 인연동자는 아주 요란하게 문을 두드리는 카드가 아니에요. 가볍게 손짓하는데 이상하게 그 손짓을 무시하기 어려운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여러분을 보면서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할 수 있어요. 왜 자꾸 신경 쓰이지? 왜 저 사람 말이 오래 남지? 왜 눈이 가는 거지?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회원동자가 따라옵니다. 이건 이 마음 안에 지나간 감정이 섞여 있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새롭고 산뜻하기만 한 호감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풀지 못한 마음, 말하지 못한 감정, 혹은 예전부터 남아있던 미안함 같은 게 있습니다. 꼭 3번 분들과 과거가 깊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상대가 이전 인연에서 상처를 받았거나 사람을 좋아하면서도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끌리면서도 동시에 겁을 냅니다. 좋긴 좋은데 또 아프면 어떡하지? 다가가고 싶은데 괜히 마음이 복잡해지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여기서 오색 실타래가 이어집니다. 마음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실이 여러 색으로 얽혀 있어요. 호감도 있고, 궁금함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예전 기억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행동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느 날은 가까운 것 같고, 어느 날은 멀어 보입니다. 말을 잘 이어가다가도 갑자기 조용해질 수 있고, 여러분에게 관심 있는 듯 굴다가도 괜히 아닌 척할 수 있어요. 3번 분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 뭐지? 마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다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에서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음 안쪽이 정리가 덜 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해원굿이 같이 보입니다. 이건 두 분 사이든 상대 마음속이든 풀어야 할 감정이 있다는 뜻이에요. 누군가를 좋아하려면 먼저 자기 안에 묵은 마음이 정리되어야 하잖아요. 이 사람은 3번 분들에게 끌리면서도 아직 마음 한쪽에서 오래된 감정의 잔향을 끌고 있습니다. 그게 미련일 수도 있고 상처일 수도 있고 자존심일 수도 있어요. 특히 헤어진 인연을 떠올리신 분들이라면요. 이 사람은 아직 끝났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다 끝내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과 얽힌 감정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라서 멈춰 있는 모습이에요. 가벼운 관계이신 분들, 아직 썸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사이에서는요. 이 사람은 3번 분들에게 호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빠르게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마음이 단순히 좋아, 만나고 싶어, 이렇게만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다가가면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혹시 내가 또 혼자 앞서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많아요. 특히 오색 실타래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 가능성을 동시에 떠올립니다. 잘 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어긋나면 어색해질 수도 있겠다. 가까워지고 싶다. 그런데 조금 무섭다. 이런 식으로요. 이미 가까운 관계이신 분들은요,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마음이 깊습니다. 다만, 말끔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속으로는 많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한 말도 오래 기억합니다. 그런데 막상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거나 괜히 장난처럼 넘길 수 있습니다. 3번 분들이 서운할 수 있어요. 나를 좋아한다면 왜 이렇게 애매하지? 왜 확실하게 말하지 않지? 이렇게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감정 표현이 서툴고 자기 마음이 들키면 관계의 주도권을 잃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느리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겁이 많아서 한 번씩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헤어진 분들이라면 해원동자와 해원굿이 훨씬 크게 읽힙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을 완전히 놓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시 다가오기에는 마음 안에 풀리지 않은 장면이 있습니다. 마지막 대화, 서로에게 상처 준 말, 자존심 때문에 꺼내지 못한 사과, 혹은 아직도 억울하다고 느끼는 부분,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몰래 볼 수 있습니다. 소식을 확인하고, 사진을 보고, 주변 이야기를 듣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흔들립니다. 다시 연락하고 싶다가도 그때 일이 떠올라 멈추는 모습이에요. 이 사람이 3번 분들에게 끌리는 이유는요.
여러분에게 인연의 느낌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예쁘다, 멋있다, 편하다 이런 말로 다 설명되지 않아요. 뭔가 내 삶에 한 번은 들어와야 했던 사람 같은 느낌, 만나고 나면 쉽게 잊히지 않는 사람, 관계가 좋았든 애매했든 마음 한쪽에 자국을 남기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인연 동자와 오색 실타래가 같이 나오면요. 이건 사람 마음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 흐름입니다. 멀어져도 다시 생각나고 끝난 것 같아도 어떤 순간에 다시 이어지는 결이 있어요. 이제 후반으로 넘어가면 발원문이 나옵니다. 이건 3번 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조언이에요. 마음을 분명히 적어보라는 뜻입니다. 상대가 나를 좋아하는지 아닌지만 계속 궁금해하면 여러분 마음이 더 엉킵니다. 이 사람과 내가 정말 어떤 관계가 되길 원하는지, 다시 이어지고 싶은 건지, 새롭게 알아가고 싶은 건지, 아니면 이제는 정리하고 싶은 건지부터 스스로 알아야 해요. 발원문은 그냥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을 문장으로 세우는 카드입니다. 말로 흐리게 두지 말고 마음 안에서라도 정확히 써보라는 거예요. 그 옆에는 다듬이돌이 있습니다. 이건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한 번 두드려서 바로 펴지는 천이 아니라 반복해서 다듬어야 결이 잡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3번 분들, 이 관계는 급하게 결론 내리면 오히려 상처가 날 수 있어요. 상대가 애매하다고 바로 끊어버리거나 반대로 불안해서 확 몰아붙이면 실이 더 엉킬 수 있습니다. 천천히 보셔야 합니다. 말 한 번보다 반복되는 태도, 순간 감정보다 시간이 지나도 남는 행동을 보세요. 정말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한 번쯤 흔들려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뒤이어 촛불이 나옵니다. 이건 아직 꺼지지 않은 마음입니다. 아주 큰 불길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작은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상대가 여러분을 떠올릴 때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이 있고 다시 가까워지고 싶은 바람도 있습니다. 다만 이 불씨는 바람을 너무 세게 맞으면 꺼질 수 있어요. 그래서 3번 분들이 이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면 무조건 밀어붙이기보다 은근히 온도를 지켜주는 게 좋습니다. 대화를 할 때 따지는 말보다 확인하는 말이 낫고 상대를 몰아세우기보다 내가 느낀 걸 담담히 말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에 불사 할머니가 자리합니다. 이건요, 이 흐름이 쉽게 죽어버리는 인연은 아니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한 번 식은 것처럼 보여도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끊어진 것처럼 보여도 마음의 뿌리가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재회된다, 무조건 잘 된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관계에는 회복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로가 조금만 더 성숙하게 다가가면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다시 말을 섞을 수 있어요. 특히 오래 묵은 감정을 풀어내고 싶은 분들에게는 작은 문이 열리는 흐름입니다. 상대가 3번 분들 마음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도 살펴보면요. 이 사람은 여러분이 자기를 완전히 잊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은 없어요. 여러분이 아직 마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는 정리한 것 같기도 하고, 자기를 좋게 보는지 원망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더 조심합니다. 만약 이 사람이 연락을 못하고 있다면 마음이 없어서라기보다 여러분 반응을 겁내는 쪽이 커요. 내가 연락하면 받아줄까? 차갑게 굴면 어떡하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갔으면 어쩌지?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상대에게 3번 분들은 어떤 존재냐면요. 미련과 기대를 동시에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그냥 다시 만나고 싶다 정도가 아니라 풀지 못한 이야기가 남아있는 사람. 마음 한쪽에서 자꾸 불러보게 되는 이름, 좋았던 순간도 떠오르고 아쉬웠던 장면도 같이 떠오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여러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단순하게 편하지만은 않아요. 그립고 미안하고 궁금하고 조금은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복잡함 속에서도 끌림은 분명합니다.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오래 얽히지 않아요. 3번 분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자면요. 먼저, 마음이 있다면 너무 자존심으로만 버티지 마세요. 여러분이 먼저 매달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정말 풀고 싶은 관계라면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마세요. 그리고 또 상대가 애매한 행동을 할 때 바로 단정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나를 가지고 노는 거야. 이제 끝난 거야. 이렇게 빨리 결론 내리기보다 행동이 반복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밤에 마음이 복잡해질 때는 종이에 한 문장만 적어보세요. 나는 이 인연에서 무엇을 원한다.
이 한 문장을 적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실타래가 조금 풀립니다. 정성을 들이고 싶은 분들은 깨끗한 물 한 그릇을 두고 작은 촛불을 켜듯 마음속으로 발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실제 촛불은 안전한 곳에서만 하셔야 해요. 마음으로만 해도 괜찮습니다. 좋은 인연이면 바르게 이어지게 해달라고, 서로에게 상처만 되는 관계라면 조용히 성불하게 해달라고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진심으로 맑게 올린 마음은 신령님께서도 허투루 보지 않으실 겁니다. 결론적으로 3번 분들을 몰래 지켜보는 사람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단순한 호기심보다 더 복잡하고 깊은 감정을 갖고 있어요. 끌림도 있고 미련도 있고 조심스러움도 있습니다. 특히 과거가 있는 관계라면 아직 풀리지 않은 마음이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새롭게 알아가는 사이라면 상대가 여러분을 운명처럼 느끼면서도 자기 안의 두려움 때문에 속도를 늦추고 있는 모습이에요. 3번 분들, 이 관계는 한 번에 답이 나오는 관계가 아닙니다. 실타래처럼 천천히 풀어야 합니다. 급하게 잡아당기면 더 엉킬 수 있고, 너무 방치하면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 6월에는 감정만 보지 말고 흐름을 보세요. 연락이 반복되는지, 태도가 조금씩 부드러워지는지, 상대가 과거와 다르게 행동하려는지요. 그 세 가지를 보면 이 인연이 다시 살아날지, 아니면 곱게 정리될지 더 선명해질 겁니다. 오늘 3번 리딩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응원 보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3번이라고 적고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나 이 인연에서 가장 풀고 싶은 마음 한 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기운 받아 기원하겠습니다.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4번 분들을 몰래 지켜보는 사람, 그리고 4번 분들에게 마음이 끌리고 있는 사람이 지금 어떤 눈빛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지부터 차분히 열어볼게요. 맨 앞에 장막이 나옵니다. 이건요, 4번 분들 주변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시선이 있다는 뜻이에요. 대놓고 좋아한다고 말하거나 누구나 알 만큼 티를 내는 사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숨어서 보는 쪽에 가까워요. 여러분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티를 조심하지만 마음 안에서는 이미 여러분을 꽤 의식하고 있습니다. 4번 분들, 혹시 요즘 어쩐지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진다거나 가까운 사람 중에 말은 담담한데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진 사람이 있으셨나요? 네, 이 카드에서는 그런 숨은 관심이 먼저 잡힙니다. 장막은 모든 걸 가려버리는 카드가 아니라 일부러 한 겹 남겨두는 카드예요. 다 보여주지 않아서 더 궁금해지는 흐름입니다. 상대가 4번 분들을 그렇게 봅니다. 쉽게 속을 알 수 없는 사람, 가까워지고 싶은데 어디까지 들어가야 할지 모르겠는 사람, 어쩐지 혼자만의 공간이 깊어 보이는 사람으로요. 그래서 상대는 여러분을 보며 호기심과 조심스러움을 동시에 느낍니다. 가까이 가고 싶은데 함부로 문을 열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 옆에 거울이 이어집니다. 이건 상대가 여러분을 보면서 자기 자신까지 돌아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호감만 생긴 게 아니라 여러분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일까? 내가 괜찮은 사람일까? 내가 이 사람에게 다가갈 자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4번 분들이 상대를 특별히 평가한 것도 아닌데 상대 혼자 괜히 자세를 고쳐 앉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앞에서는 말도 조금 고르고 행동도 신경 쓰고 평소보다 더 멋있어 보이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녀가 보입니다. 이건 분명히 매력에 대한 카드예요. 상대는 4번 분들에게서 분위기적인 아름다움을 봅니다. 단순히 얼굴이 예쁘다, 스타일이 좋다, 이런 식으로만 읽히지 않아요. 말투, 눈빛, 손짓, 조용히 있다가 웃는 순간 주변 분위기를 바꾸는 느낌, 이런 것들이 상대 마음에 남습니다. 4번 분들은 본인이 굉장히 드러나게 매력을 발산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은근해서 더 눈에 띕니다. 밝은 조명 아래에서 반짝이는 사람도 있지만 달빛처럼 조용히 눈을 붙잡는 사람도 있잖아요. 4번 분들이 지금 상대에게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방울끈이 따라옵니다. 이건 연결고리예요. 아주 가까운 사이는 아니더라도 두 사람 사이에 작은 접점이 있습니다. 같은 공간, 같은 모임, 공통된 지인, 반복되는 대화, 혹은 온라인에서 자주 마주치는 흐름일 수 있어요. 상대는 그 작은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우연이라고 넘기기엔 자꾸 이어지고 신경 안 쓰려고 해도 다시 여러분 쪽으로 마음이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번분들을 완전히 낯선 사람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고 있어요. 가벼운 관계이신 분들, 아직 서로를 잘 모르는 사이라면요.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강한 호기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을 못 붙입니다. 왜냐하면 사번분들이 조금 신비롭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다가가면 받아줄 것 같기도 한데 또 선을 넘으면 바로 다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는 먼저 여러분 분위기를 살핍니다. 어떤 사람을 편하게 대하는지, 어떤 말에 웃는지, 어떤 순간에 거리를 두는지요. 이건 관심이 없어서 느린 게 아니라 실수하고 싶지 않아서 신중한 쪽에 가깝습니다. 이미 가까운 관계라면요. 상대는 사번분들을 보면서 여전히 새롭다고 느낍니다. 오래 봤는데도 다 안 것 같지 않은 사람, 분명 곁에 있는데 마음 한쪽은 아직 닿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더 깊이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겁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 파고들면 이 사람이 부담스러워 하지 않을까, 괜히 속마음을 물었다가 멀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사번분들이 감정 표현을 아껴두는 편이라면 상대가 더 조심스럽게 굴 수 있습니다. 헤어진 인연이나 멀어진 사람을 떠올리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 경우 장막과 거울이 꽤 강하게 읽힙니다. 이 사람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사번분들을 아직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고 자기와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해요. 그런데 직접 묻지는 못합니다. 자기가 먼저 다가가면 속이 다 들킬까봐 혹은 여러분이 이미 마음을 닫았을까봐 망설입니다. 동시에 이 사람은 과거의 자기 행동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내가 그때 너무 서툴렀나, 너무 늦었나, 혹은 진심을 제대로 못 보여줬나? 이런 생각이 남아 있어요. 이 사람이 사번분들에게 끌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에게 깊이가 있어요. 밝고 쉬운 매력보다 오래 들여다보게 만드는 매력이 큽니다. 장막은 숨겨진 면을 말하고 거울은 진실을 비추고 선녀는 분위기를 남깁니다. 이 세 흐름이 같이 오면요. 상대는 여러분을 보면서 예쁘다거나 멋있다는 감각을 넘어서 알고 싶다, 가까워지고 싶다, 그런데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가는데도 자세를 낮추게 되는 사람이에요. 사번분들이 상대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이제 다음 흐름을 보면 금줄이 나옵니다. 이건 사번분들에게 필요한 태도를 아주 분명히 말합니다. 선을 지키라는 뜻이에요. 누가 나를 좋아한다고 해서 다 받아줄 필요는 없습니다. 관심을 느낀다고 해서 바로 마음을 열 필요도 없어요. 사번분들의 매력이 큰 만큼 다가오는 사람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진심으로 천천히 다가오는 사람도 있지만 호기심만으로 문을 두드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6월에는 내 마음의 경계를 깨끗하게 두셔야 합니다. 편한 사람과 불편한 사람을 구분하고 나를 존중하는 사람과 나를 흔들기만 하는 사람을 가려보셔야 해요. 그 다음에 신호동자가 나옵니다. 이건 곧 표시가 온다는 뜻입니다. 숨겨진 마음이 작은 신호로 드러날 수 있어요. 갑작스러운 연락, 우연처럼 만든 만남, 평소보다 긴 눈맞춤, 별것 아닌 선물이나 도움, 이런 식으로요. 특히 사번분들은 상대가 말보다 분위기로 먼저 다가올 가능성이 큽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좋아한다고 말하기보다 내 쪽으로 자꾸 방향을 트는 느낌입니다. 그러니 너무 큰 사건만 기다리지 마세요. 작은 반복을 보셔야 합니다. 한 번은 우연이어도 세 번 이어지면 마음일 수 있거든요. 뒤에는 비단이 다시 보입니다. 이건 상대가 여러분을 귀하게 보고 있다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4번분들을 가볍게 건드리고 끝내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나오기 어렵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잘 보이고 싶고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싶고 가능하다면 예쁜 관계로 만들고 싶어 해요. 다만 상대가 가진 속도는 빠르지 않습니다. 장막 앞에서 바로 뛰어드는 사람이 아니라 손끝으로 천을 살짝 걷어볼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번분들이 너무 무심하게만 있으면 상대가 아예 닫힌 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 천수천안이 자리합니다. 이건 사번분들을 둘러싼 시선이 하나만은 아닐 수 있다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누군가 한 명의 강한 관심도 보이지만 동시에 여러 사람이 사번분들의 매력을 보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별 생각 없이 지나간 자리에서도 누군가에게 인상이 남을 수 있습니다.
천수천하는 많은 눈으로 살피고 많은 손으로 도우려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6월에는 뜻밖의 도움, 은근한 호의, 뒤에서 챙겨주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단순한 친절보다 더 깊은 마음을 품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가 4번 분들 마음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도 볼게요. 이 사람은 여러분이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좋고 싫음이 분명하고 아무나 안으로 들이지 않는 사람으로 봐요. 그래서 상대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다가가도 되는지, 이 사람이 나를 불편해하지 않는지, 내가 선을 넘고 있지는 않은지요? 4번 분들이 조금만 차갑게 반응해도 이 사람은 바로 물러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주 작은 따뜻함만 보여줘도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4번 분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 완벽하게 숨지만은 않으셔도 됩니다. 상대에게 4번 분들은 어떤 존재냐면요. 쉽게 가질 수 없어서 더 귀한 사람입니다. 궁금하고 매력 있고 가까워지고 싶지만 함부로 대하면 안 될 것 같은 사람. 그리고 이상하게 자신을 더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고 싶게 하는 존재입니다. 거울이 있어서 상대는 여러분 앞에서 자기 모습을 봅니다. 내가 더 성숙해야겠다, 더 신중해야겠다, 가벼워 보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상대에게 단순한 설렘이 아니라 자기 태도를 바꾸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4번 분들 현실적으로 조심하셔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상대가 몰래 지켜본다고 해서 그게 곧 좋은 인연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여러분을 존중하면서 다가오는지입니다. 금줄이 나왔기 때문에 경계는 꼭 필요합니다. 은근히 떠보거나 여러분의 사생활을 과하게 궁금해하거나 자기 마음은 숨기면서 여러분 반응만 확인하려는 사람이라면 거리를 두셔야 해요. 반대로 조심스럽지만 예의를 지키고 여러분이 불편해하면 물러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조금 지켜보셔도 좋습니다. 4번 분들에게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습니다. 6월에는 내 기준을 먼저 정해두세요. 어떤 관심은 반갑고 어떤 접근은 불편한지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 장막 뒤에만 숨어 있지 마세요. 짧은 미소, 부드러운 대답,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는 큰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밤에 마음이 어수선할 때는 깨끗한 물 한 잔을 두고 정성을 들여보세요. 나를 귀하게 보는 사람만 내 곁에 남게 해달라고, 가벼운 시선은 금줄 밖으로 물러나게 해달라고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맑은 마음으로 구하면 신령님께서도 길을 흐리게 두지 않으실 겁니다. 결론적으로 4번 분들을 몰래 지켜보는 사람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을 신비롭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쉽게 다가가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마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조심스러워서 더 천천히 살피는 쪽입니다. 6월에는 작은 신호가 들어올 수 있고 그 신호는 말보다 행동이나 분위기로 먼저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4번 분들이 이 사람이 싫지 않다면 너무 차갑게 닫지는 마세요. 하지만 내 선은 분명히 지키셔야 합니다. 4번 분들, 이 관계는 장막을 한 번에 걷어내는 흐름이 아닙니다. 살짝 바람이 들고 빛이 비치고 그 안쪽의 마음이 조금씩 보이는 흐름이에요. 그러니 급하게 결론 내리지 마세요. 대신 상대가 나를 귀하게 대하는지, 내 경계를 존중하는지, 말보다 행동이 꾸준한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 세 가지가 맞아떨어진다면 이 시선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좋은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4번 리딩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응원 보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4번이라고 적고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나 6월에 받고 싶은 신호 한 줄 남겨주시면 좋은 기운 받아 기원하겠습니다.